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번 아이렌 실적 발표 관련해서 아이렌 관련 호재만 좀 이야기를 해서 살짝 아쉬운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렌과 엔비디아의 계약을 통해서 거시 시장을 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부러 좀 강하게 써봤어요.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아이렌 계약을 보면서 작년에 코어웨이브한테 했던 투자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구나, 거의 흡사하다, 이런 식으로 좀 느꼈습니다. 엔비디아가 들고 있는 현금이 한 62빌리언 수준인데 여기서 2빌리언 정도를 아이렌한테 투자하면 아이렌이 그대로 엔비디아 칩을 사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계산 시 엔비디아가 2빌리언 매출이 생기고 마진도 한 70% 정도 계산을 하면은 1.4빌리언 정도가 늘어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엔비디아가 2빌리언의 투자 권리를 통해 아이렌의 주주가 될 길을 열어두고 동시에 3빌리언이라는 클라우드 계약을 통해서 거대한 매출을 꽂아줍니다. 그럼 아이렌은 그 돈을 다시 들고 엔비디아한테 가서 칩을 사죠. 결국 엔비디아의 현금이 한 바퀴를 돌아서 엔비디아한테 매출이 꽂히는 구조로 보였어요. 완벽한 이제 마진 설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코어웨이브로 재미를 받고 이제 그 모델을 네비우스, 아이렌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매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한 정교한 금융기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빅테크끼리 서로 돈을 밀어주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실적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만의 현금 돌리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나쁘거나 좋은 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현상인 거죠. AMD는 엔비디아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AMD는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라미니 같은 AI 스타트업의 전략적 투자와 팀 인수를 진행하면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 엔비디아 칩 대신 우리 GPU를 좀 메인으로 써줘 같은 조건을 붙이면서 말이에요. 최근 AMD가 인수한 ZT 시스템도 사례가 비슷해 보여요. 서버 인프라 기업을 내재화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칩을 본인들이 만든 서버에 박아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인텔은 더 노골적입니다. 인텔 캐피탈을 통해서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뿌립니다.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은 인텔의 가우디 가속기를 사용하거나 나중에 칩을 직접 설계할 때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인텔은 최근 정부 보조금까지 등에 업고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받은 돈 플러스 우리 현금을 생태계에 뿌려서 다시 인텔 칩 수요로 회수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특히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 버블을 억제하기보단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이 순환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는 거죠. 정부가 보증하는 버블, 이거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는 정부, 빅테크, 반도체 기업 전부 버블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라고 제 눈엔 보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버블은 현상이지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는 거리에 선혈이 낭자할 때가 바로 살 때다.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당신일지라도 라고 했어요. 4월에 공포를 견딘 우리에게 준 보상이 이 설계된 상승이라면 우리는 그 버블의 파도를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조사, 서비스사, 투자자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현금을 돌리면서 AI 인프라라는 매출을 숫자로 이뤄내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 시장은 물건을 파는 행위보다 내 물건을 사줄 환경을 돈으로 사는 행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투자해서 계속 서로의 현금을 채워줘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업 개선이 수치로 찍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스트롱 바이로 매수 의견을 올려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식의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이건 역대급 수익을 낼 수 있는 완벽하게 설계된 판이 깔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빅테크와 기관들이 자기들 돈을 태워서라도 매출을 만들고 주가를 떠받치겠다고 이제 작정한 시장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여전히 지금은 강세론자입니다. 버블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기대하면서 그 위에 올라타 있고 싶어요. 기관들이 서로의 현금을 채워주면서 톱니바퀴를 돌리는 한 이 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높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완벽한 버블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AI 수요가
예상만큼 폭발하지 않거나 뭐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뭐 이 고리가 한번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로서 기관과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여요. 저는 이게 버블인가라고 고민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준 우상향 곡선을 어떻게 내 수익으로 확정 지을 것인가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 기관들이 깔아준 이 탄탄한 레드카펫 위에서 이 수익을 만끽할 때라고 느껴요. 다만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투자하면은 더 영리한 투자자가 되겠죠. 이 설계된 버블 끝에서 가장 크게 웃을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이 파도를 즐긴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좀 즐기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담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최근에 속슬, 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뭐 샌디스크 2배 레버리지 같은 파생 상품이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익 인증글도 보이고 보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강심장인 사람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의 상승장에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파생 상품으로 스타트를 한다면 뭐 파생 상품에 대한 좋은 기억을 토대로 투자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는 거를 알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승할 때 막 2~3배로 올라서 그런데 하락도 맞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락을 맞아 보면은 2~3배로 떨어지니까 파생 상품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반도체라는 섹터가 굉장히 좋지만 뭐 내가 다른 좀 빛을 못 보는 섹터에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을 경험하면은 뭐 청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파생이거든요. 저는 존버가 불가능한 상품에는 투자를 좀 꺼려해요. 최근에 보면 저도 사고 싶어지는 게 이런 속슬 같은 반도체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안 샀습니다. 낙폭이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과거에 경험을 해봤는데, 물론 투자는 개인의 취향을 타기 때문에 2~3배 레버리지 해보고 싶은 초심자 투자자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험 삼아. 다만 확신의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굳이 2~3배보다는 본주로 천천히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배팅보다 생존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